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말에는 좀 쉬라고 하셔서 제가 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잠을 많이 잤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적당히 쉬는 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쉬어도 사람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눈도 붓고 목소리도 좀 잠겨 있는데 삼성전자에 너무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분 좋게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새해부터 시설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 2030 비전이라고 해서 203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똥 빠지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파운드리에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뭐냐?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주는 일종의 공장입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잘 나가는 엔비디아라고 해도 반도체 공장이 없어서 만들 능력은 안 되거든요. 즉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이나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제조까지 다 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라고 하고, TSMC처럼 반도체 설계는 안 하고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뭐 퓨어 파운드리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든 반도체 제조 사업도 하고 있는 업체는 파운드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텔, TSMC까지 파운드리로 분류하시면 되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량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파운드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지가 바로 평택에 있는데 P1부터 P6까지 6개의 동이 올라가거든요. 이미 부지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P1과 P2는 이미 완공이 됐고 지금 P3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2020년 4월에 착공이 됐거든요. 이제 1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죠. 드디어 골조 공사를 거의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외관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공정률은 50% 이상으로 보면 되는데, 사실 골조가 끝났다고 해도 장비 들여오고 수율 잡고 하려면 사실 아직 멀긴 했습니다. 규모가 워낙에 커서 아마 앞으로도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완공 시기를 2022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니까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장비 반입과 시운전까지 고려하면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3 라인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면적이 25배입니다. 단일 반도체 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세계 최대는 P2 라인이었죠. 약 축구장 17개 크기였는데 종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최고 기록을 본인이 또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과 두 번째로 큰 반도체 공장을 다 삼성전자에서 보유를 하게 되겠죠. P3 라인은 시스템 반도체 중심이긴 한데 뭐 100%는 아니고요. 극자외선, 즉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해서 14나노 D램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5나노 로직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동시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크기만 거의 뭐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다고 하는데 뭐 평수로 따지면 87만 평 정도 되고요. 반도체 공장 6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죠. P1, P2는 이미 완공이 돼서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P3 라인은 골조까지 완공이 돼서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P4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건설이 시작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20조 투자 또 확정이 됐죠. 여기는 파운드리 공장이 또 올라가는데 2024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투자 규모가 뭐 막대한 만큼 당연히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적용이 돼서 5G나 HPC, 고성능 컴퓨팅이죠. 그리고 AI,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최첨단 분야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는 잘 나가는 팹리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미국 기업을 주로 상대할 것 같고, 요즘에는 애플도 자체 M1 칩을 생산하면서 점차 인텔을 손절하는 분위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지금 점차 본인들이 칩을 설계해서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잘 나가는 팹리스 기업으로는 뭐 AMD와 엔비디아, 퀄컴 정도가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도 다 고객이 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보면 파운드리 시장 매출 점유율에서 TSMC가 53%, 삼성전자는 17%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물량의 절반은 삼성전자 자체 물량이죠. 시스템 LSI 물량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 물량으로만 따지면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TSMC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점유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파운드리 한정해서 한 얘기입니다. 전체 반도체 사업으로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앞서는데 파운드리만 놓고 봤을 때는 TSMC가 훨씬 더 큽니다. 점유율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사실 기술력 자체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지금 5나노 같이 양산을 하고 있고 이제 3나노로 갈 텐데, 오히려 3나노 기술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먼저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트랜지스터 전류 흐름을 개선한 신공정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TSMC에서는 2나노부터 적용을 할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적용을 합니다. 일단 목표는 올해 상반기에 3나노 1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적용을 할 것이고, 2023년에는 3나노 2세대 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같은 3나노라도 기존 핀팩 공정보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장은 점유율을 따라잡기가 힘들겠지만 이걸 길게 보면 결국 신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점유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3나노급 초미세 공정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10나노 이상급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도 목표를 2030년에는 TSMC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때려받고 투자를 많이 해도 단기간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방향성은 아주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